농사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을 유도하고 항일운동의 최선봉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1945년 해방된 조국의 돌아온 승세는 모스크바 상부 오성회의에서 결정된 미국과 소련의 신체 통치를 반대하였습니다. 이후 승세는 민족 통일을 위한 노래를 전개하다가 1949년 6월 26일 낮 12시 36분 미국 경로군에서 육군 포병 소위가 민군 방첩대 씨앗이 여행인 안도희에게 암살 중하시고 7월 5일 국민장으로 소성공원에 안전되었습니다. 방금 양력적으로 해주신 우리 유승남 이사는 임시정부가 중정에 있을 시절 중정임시정부의 김국성님 경호 차장을 맡았던 육평사 선생님의 참석이신 분입니다. 다음은 민족정치위원회 2대 회장을 맡고 있는 홍갑표 선생님께서 백범암살에 대한 사건 진상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다도 시간은 10분인데 10분 내에 진상보고를 하기에는 너무나 짧아서 우선 자료 수업을 하고 2차 제가 준비한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정상자료는 낙동 변화로 자료 공식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백보 중공선생 기념 4회 백보 중구 큰교는 안살에 대한 보고 당연하고 또 거기 큰교는 백보 중구선생 시해 관련 사건 경과 일시 중구선생 사례의 명화 안경우 동판기 백범 암살의 진상 백보도 진구에 대한 미국의 시각 진구 암살 사건에 대한 나의 표고 백범 진구선생 암살 진상 보고서 백범 진구선생 시해 진상 규명의 선서 등이 실려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현재 여기 자리인 경도장 혹은 보현국민추진위원회 논집 자료집과 보도 자료집을 보면 백범 서거 60주년 기념 한전 학술 토론회 4.16 행정관에서 김인수 선생이 발표한 백범 암살의 실체적 진사례전들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자료이고 백범 살해 진상규명투쟁위원회 성명서 미 문서보관청의 비밀문건 안두희 최후의 녹취록 안두희 재판기록 등의 자료가 있고 미 정보 자료인 조지 이 실리문서가 있어 필요하면 김인수 선생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두희 배경을 추적하다가 과로로 타고하신 권승희 선생이 창조하신 민족정비구현의 누리집에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라는 골드베치 판사의 백범 암살범 안두희의 배경 추적을 자세히 짚어서란 책이 전반 3분의 1 정도는 자료집에 연쇄 형식으로 게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이어 게재되어 있습니다. 안두희 추적 동지와 추적에 가담했던 수많은 애국 동지들이 실명으로 적혀있고 물론 거기에는 김일수 동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피와 은퇴의 44년을 허물 끈질긴 추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안두희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있고 개의와 위협의 반복과 인순의 번복이 계속되다가 결국 민족정비구현의 전 부회장이신 박기서 선생에게 생을 마감하기까지 40적은 계속되었습니다. 권승희 선생은 미국 문서 보관소까지 가서 자료 수집을 했으나 중요 문서는 이미 미 정보당국에 의하여 은폐 폐기되었으므로 사실 즉 팩트라고 말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이 이술되어 있고 배후 세력을 밝혀주는 12가지의 정황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더 파헤쳐야 할 문제들로 1. 미국의 개입 여부 2. 이승만의 직접 교사 여부
3. 배후 세력의 모의 과정. 4. 경찰 수뇌부의 가담 여부. 5. 한민당 정치인들의 음모 가담 여부. 6째, 실행 과정에서의 하수인들의 역할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사실적으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므로 꼭 한번 중독하기를 권합니다. 지금은 품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저게 취산사에 연락해 보시기 바라며, 다행히 민족정기구현의 누리집에 워드 작업을 하여서 자료집에 올려놓았으니 방문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백범 기념관의 누리집 자료집에는 신문 스크랩 12개의 자료가 있을 뿐이고 그 백창에 백범 암살 진상을 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자료들은 회의와 위협이 반복되는 동안 안두희의 진술이 자주 번복되고 있었고, 미국 문서보관소의 자료는 이미 폐기 은폐되었으며 미 정보당국의 발표는 그 진실성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상은 역사 발전 법칙에 따라 김구 선생을 반대하는 집단의 만행으로 규정함이 올바른 해명으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방정국의 김구 선생 때까지의 정치적 배경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대전에서 분단까지는 자본이 뒤집어되어 대자본이 되고 제국주의하여 식민지 쟁탈전을 전개하여 원로의 침탈과 시장의 점령을 위한 제국주의 상호모순이 세계대전으로 이끌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외주의가 대두되었고, 소련이 2차 대전 연합국으로 참여했으나 결국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한반도에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일본군 무장해제가 명분이었으나 미 제국주의는 한반도에 대공보도를 만들어 아시아 전력에 섰습니다. 이것이 분단입니다. 해당 정국은 이승만과 군적이 지주 자선가를 옹호하고 있었으니 공무원 군인 등등 친일파를 대가수동하여 대방의 은인이 아니라 또 하나의 다른 지도구조를 만들어 군돈의 영광을 획득하여 사회주의 민족대력 통일 세력을 대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여운형의 인민공화국을 해체하고 제주민주항쟁과 여순반란 거쳐 반민특위 SF 학수 사건에 이르기까지 온갖 포악과 암살이 기울였습니다. 비록 우파 인사라 하더라도 이승만의 정적은 암살되었습니다. 송진우, 장덕수 등이 그리었고 여운형도 암살되었습니다. 이승만의 단독정부 시루에 반대하여 북행을 가능했던 김구 성식을 그냥 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 배우가 누구견간에 반자주, 반민족, 반민중, 사대, 내국, 반통일 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6.25 전쟁만 1년 전에 암살당하신 것이고, 미국의 군산내파들은 49년 중화인민공화국 독립소련의 원폭등으로 위협을 느껴 메카시를 사수하여 마녀 사용을 자행했으며 그 거센 바람이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중들은 반만년 역사의 전통이 가진 진치와 성리정신, 대외 항전정신, 권력과 불평등에 대한 투쟁정신으로 뭉쳐진 민족정기를 발휘하여 4.19 대일 구려외교 반대, 민청학년, 삼선개헌 반대, 5.18 6.25함정 등 수도적은 연만한 투쟁을 통하여 민주화의 초석을 놓았으며 7.4 남북공동선언을 시작으로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의 통일원 출사, 남북 간의 불가침기어와 협력을 위한 회담과 협의를 거쳐드디어 6.15 남북공동선언을 하게 되고 또 14 남북공동성명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남과 북의 만난 교류협력은 산동, 철도, 연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의 공공동 운영 등으로 발전했고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우리 민족의 진치와 상무항전과 투쟁의 축적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성과입니다. 이 축전 때의 힘을 가진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결과 하나만을 놓고 탄식할 하중이 없고,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이후로 1044를 무효로 돌리고 화해 협력을 적대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쪽 현실은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의 진행이나 과거적 생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 부분도 있지만은 국민들의 미뤄진 국회 과반수를 가지고도 국가보안법 하나 피해자하지 못하고 하령 노동자 탄압 일본수의 자본과 천천 들어주기, 만국의 한의의 피해 강행, 미군 기지 이전과 주둔비 문제, 코앞의 민생 문제, 부의 양극화,
시간이 너무 지나게 되고 내용과 조금 다른 것도 이상 붙이겠습니다. 큰 박수로 연설에 태양이 뜨거워지고 있어가지고 잘 되겠으면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건방진 행동을 좀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교장 복원과 관련된 보고를 송태경 경교장 복원추진위원회 대변인의 설명으로 그래서 평화방송의 3.1절 특집 제92조 3.1 특집 경교장에 관한 방송 내용을 듣는 것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날이 좀 뜨거워서 앞에 계시던 어르신들이 좀 뒤로 가셨고요. 여기 김구 선생님, 임시정부 대한민국 초기 우리 근현대사에서 독립군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되면서 여기 임시정부 초기가 여기 경교장입니다. 근데 지금은 경교장이 여기 아시다시피 강북 삼성병원 삼성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몇십 년간 싸우셨던 경교장 지킴이 분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6월 26일이죠. 2012년 6월 26일 좀 지나서 8월 달쯤인가? 예, 경교장 여기 보시면 보건 범민족추진위원회 백범사상 실천운동연합회 주체인 것처럼 8월에 또 다시 여기가 경교장이 복원이 됩니다. 옛날 그대로 8월 달에도 방송 생방할 겁니다. 보건 범민족추진위원회 대변인이신 송태영님께서 관련된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내 기빈들과 경교장 복원 범민족추진위원회 위원님들과 국민들의 헌신적인 지난 17년간의 경교장 복원 투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멸실 위기의 경교장을 살려내기 위한 투쟁 결과 2001년 4월 6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복원을 추진해 왔으나 계속 거부되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함께 투쟁에 앞장서야 할 세력들의 방해 공작이 더 어렵게 하였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삼성의 복원에 대한 방해와 비겁함에 국민과 언론의 여러와 같은 비난이 쏟아지자 2005년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삼성은 백범 집무실 20평을 복원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교장이 삼성의 놀이객감으로 변한 졸속 복원에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교장 복원은 포기할 수 없는 역사 정의였기 때문에 끝까지 맞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문화재 지정 10년 만인 2011년 2월 28일 경교장 복원 계획을 서울시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백범 김구 선생께서 훈국하셔서 안뒤에게 암상을 당하실 때까지 잊지도 않았던 당구실을 복원하겠다라는 반역사적인 발표를 하여 이 또한 투쟁을 통해 무산시켰습니다. 시작된 복원공사는 각종 방해 세력들에 의해 지지부진하자 2011년 8월 김인수 상임대표 등이 단식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서울시가 태도를 바꾸어서
2012년 올 8월 15일 개관 약속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또 늦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을 직접 면담을 통해서 보건공사를 계속 촉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원형 발견과 삼성병원 측의 환자 관련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올해 또 8월 15일 개관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보건추진위원회가 보건공사 현황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 지난 6월 14일 서울시 문화재과와 최종 협의를 해서 11월 2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주석을 비롯한 임종요인들의 환국일에 맞춰서 개관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보건 개관식은 개관 전야제, 개관식, 개관 기념 학술 토론회, 개관 축하 시민 한마당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동 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및 김구주석 관련 유물을 유지, 관리, 발전시키고 있는 관계 공무원 및 공원자, 그리고 중동 내에서 항일 투사 유족 등을 초청해서 1만 3천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완성하는 경교장 복원 축하 행사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8월 15일 복원 개관을 하지 못하고 올 연말인 11월 23일 김구주석께서 환국하신 환국일로 개관식을 연기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11월 23일 많은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그럼 방송을 장비가 복구되는 대로 듣도록 하시고 먼저 추모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공동선언 실천연대 상임 대표로 계시는 권오창 선생님께서 추모사 하시겠습니다. 돌아가신 김구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구호를 힘차게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 모선 따라 조국을 통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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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로 조국을 통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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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년 전 김구 선생님은 이 자리에서 안두희 선생님의 총탄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로부터 미국은 김구 선생이 제거됐으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이 땅을 주물러 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식민 통치의 기본 전략은 분리해서 통일하라, 분리해서 통치하라, 디바이디드 앤드 룰, 남과 북을 분리하고 NL과 KB를 분리하고 노동자를 분리하고 농민을 분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을 약화시켰어. 그래서 죽였어. 여기에
통일은 안 된다. 통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테러당하는 국가보안법으로 보호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왜 이렇게 63년 동안이나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은 이재호 식민 통치로 이해가지고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이 중점이 돼가지고 강구성, 장기성, 복잡성 이 3대 모순의 특성에 의해가지고 오늘까지 미국의 지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미리 알아차린 여운형 선생은 안 되겠다. 좌우 합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북을 여러 차례 연나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테러가 10여 차례가 여운형 선생의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북을 가득 때는 여운형 선생은 김구 주석에게 내 두 딸을 부탁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잘 키워달라. 그것은 바로 자기가 마지막 갔다 오면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백주대낮에 인사동 내거리에서 한지근이라는 젊은이에게 총탄에 맞아서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김구 선생은 대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에 다녀오셨다고 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미국은 1949년 6월 29일 마지막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부대가 철수하던 그 3일 전에 1949년 6월 26일 바로 오늘 안부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몇 번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하고 결국은 안부의 형탄에 돌아갔습니다. 미국은 이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북도 국가 전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로버트 준장을 위시한 500여 명의 군사 고문단을 남기고 국군을 강화하고 그리고 44만 5천이나 되는 전국에 흩어져서 훈련하는 빨치산을 1949년 하려면 해도 12만 명을 민중을 잡아들이고 투옥하고 강금하고 학살하고 320여 개 정당 사회단체를 해산시키고 중앙일보 등 상계단 신문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후지산에 가서 전쟁 연습을 하고 소위 아루스리 계획에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천미강수가 불바다가 되고 잿더미가 되고 미국은 2차 전쟁이 오래가리라고 생각해서 산더미 같은 군사무기를 쌓아놨습니다. 그것을 6.25 전쟁에서 다 소모하고 일본은 전후 복구 건설을 하는 자본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일본과 미국은
짭짤하게 처리를 받지만 우리 민족은 오늘까지 피 흘린 이런 것이죠. 6.25 전쟁 후에도 이 종북주의는 계속되었어요. 1956년 3대 대통령 때 조봉암 선생이 대통령을 놓았습니다. 키키 선생이 대통령을 놓았습니다. 이승만이가 대통령을 놓았습니다. 조봉암 선생하고 키키 선생하고 연대를 됐습니다. 조봉암 선생이 부통령이 되고 키키 선생이 대통령이 되자 이러한 약속까지. 그러나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피해는 조봉암 선생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키키 선생은 하나는 하다가 뜻도 모르는 그러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1960년도 조병옥 선생은 갑자기 대통령이 병이 나서 미국 가서 치료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반도는 종북주의에 의해 가지고 오늘도 종북주의 소동으로 지금 선거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김구 선생이 돌아가신 그 때와 지금과 정세가 비슷한 그러한 시기로 지금 돌아옵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고치고 오토묵과가 돌아가고 핵을 만들고 오염무력을 한반도로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밤잠을 자지 않고 전쟁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바로 우리는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정말 위기로 닥쳐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을 막는 길은 바로 금년 대선에서 우리 민족이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남가북 통일돼서 7천만 민족이 함께 사는 그러한 길만이 우리 민족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다 같이 명심하시고 그 길만이 우리가 김구 선생님의 그러한 구원을 이어받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을 오늘 기리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어르신들께서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시죠? 이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이런 역사를 또 묻을 수도 있습니다. 많으니까요. 조금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너무 뜨거워서 안 되겠어서 힘들 것 같습니다. 햇빛이 너무 뜨겁습니다. 동아시아 역사 시민네트워크 상임대표이시며 한국예고대학교 교통장학에 되신 이재환 교수님을 모시고 추모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구 주석 백범 선생님 제63주년 추도식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해방 이후 외세에 의한 민족의 분열을 갖고 남북 협상과 민족 통일을 위해 평생 동안 조국 분단을 온몸으로 막으려 권신했던 백범김구 선생이 써가신 지 바로 6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선생님은 48년 4월 19일 북행 저지 대원을 향해 바로 이 자리에서 38선을 대고 죽는 한이 있어도 민족이 분단되는 것을 앉아서 볼 수만 없다고 사자우를 토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겉으로 바랬던 이 조국의 강토는 60년이나 지났는데 분열이 되었습니다. 제2의 6.25 동족 상장이 벌어지는 이러한 위기 시점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현 집권 세력은 안보장소와 정권 획득이라는 단기적 이익에 눈이 멀어 역사 정의와 민족의 정체성을 헌신장처럼 내동댕이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국의 미래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평화통일을 얘기하는 사람들 모두 종북이라는 이념적 잣대로 몰아붙여 그들의 입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시여 못난 이 후손들을 용서하시고 굽어 살피시옵소서. 올바른 역사 정의를 나라 안팎에서 제대로 세울 자격 없는 이 부도한 자들이 아직도 우리 역사의 중심에 서서 성스러운 민족 통일 가옥과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역사 선리를 심각하게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독도 침탈 많은 식민지 미화론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역사학교 가서 외고 가서 숨지 않는 이웃 일본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국제법상의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의 해제를 요구하지 못하는 현지 집권 세력을 배출시킨 우리 자신들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권 세력들은 2008년 정권 초기부터 3.1 독립운동정신과 상해 임시정부 법통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건국적 파동을 일으켰고 식민지 과거 충상도 배제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일본 천황을 자초해 식민지 범죄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작태를 보였습니다. 선생님이시여 다가오는 12월 대선에서는 역사 정의와 민족의 정체성을 올곧게 세우고 일제 단죄 청산을 확실하게 하는 양심적인 평화 세력이 역사의 중심에 서도록 굽어 살피시옵소서. 선생님이시여 남북의 우선 속히 소통하고 불신의 벽을 허물고 이미 합의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4 남북 경성선언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확실하게 오늘 하도록 저희들에게 깊은 약속을 다짐하게 하옵소서. 부디 편안하게 영면하옵소서.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고군부터 여사오신 경교장 보건민족추진위원회 김일수 위원장과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이 땅의 양심 세력 어른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강성심병원이라서 저렇게 환자들도 최고위원이신 있습니다. 이종걸 국회의원께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종걸, 민주당의 이종걸입니다.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 싸우시고 남북 분단 막고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 저지하셨던 백범김구 선생님의 63주년 주기를 맞이해서 저분께 인사드립니다.
백두산의 천재의 모습과 뚜렷한 대한민국 통일에 대한 시선을 응시하고 계시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모습은 변함이 없건만 그을린 얼굴과 찌그러진 천막 속에 갇혀있는 백범 선생님의 오는 모습이 의미있게 보입니다. 63년이 흘렀습니다. 온몸을 던져 대한민국 독립과 평화 통일과 남북 분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이 대한민국 강토를 움직이셨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63년입니다. 63년 동안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고 또 대한민국의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과연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잘하시고 추구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외치셨던 그 모습에는 얼마나 우리가 접근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곡과 무침과 사찰과 잠시의 민주주의의 시도는 있었습니다만 또다시 역사는 거꾸로 수렁성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일본은 최초로 원자력과 우주 개발을 무기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에 명문화하는 야욕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는 아직 보고받은 바 없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짤막한 언어로 답변했습니다. 일본의 야욕과 동북아 평화 통일을 해치는 동북아 평화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난 반외교적 작태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강한 일본에 불종하고 약한 대한민국 민중의 기세를 부리는 이 정부의 수능적 태도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63년 열은 백범 김구 선생님의 외침과 함성이 혹시나 저희들이 모시지 못한 불선으로 후곡을 구천을 떠드시면서 눈을 감지 못할까 이었습니다. 63년이 흐른 이제 환생의 시간을 지낸 저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저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상징이고 대한민국의 독립의 상징이었던 이 경도장의 복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오늘 추모식, 63주년 추모식에 이 자리에서 하는 것들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떠받치고 대한민국 진정한 독립과 식민지 해방의 완성을 위해서 아직 63년 동안 선생께서 바라시던 그 뜻을 저희들이 완수하지 못하는 이 자리에 더 참여하고 반성하고 다음 이 시대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힘써 백범 김구 선생의 유지를 받들 것을 각오하고 추모합니다. 이 시기에 이 땡볕에 많은 시간 같이 함께 하신 우리 여신 독립의 의지 백범 김구 선생님을 추모하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공회대학교 교수이시며 전교장 연구를 하고 계시는 한생구 선생님의 짤막한 추모사 있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백범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곳이기도 하지만 백범 선생님께서 살아계실 때 남북협상을 이 첫방을 떼신 곳이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공간을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올해 안에 복원이 돼서 10월 27일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고 경제장 복원 추진위원회 여러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63년 전 오늘 대한민국에 트레터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민특위의 태체, 백범 선생의 서거,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벌어진 남로당 프락치 사건, 국회 프락치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은 역사책에 따로따로 나오지만 사실은 한 가지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을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청산한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 친일파 청산에 실패했다는 말을 하지만 솔직히 얘기한다면 그 현상을 정확하게 지적을 한다면 단순히 청산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친일파들에게 민족적 양심을 가진 세력이 친일파에게 거꾸로 청산을 당한 것입니다. 그 청산된 역사, 그것이 분단의 역사였고, 학살의 역사였고, 자원적의 역사였고, 오욕의 역사였고, 군사독재의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 피를 흘려야 했었던 것이 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지금 민주화운동이 겨우 와서 반쯤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민주화는 조금 이뤘지만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를 달성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였고, 임시정부의 꿈은 지원헌법에도 제한되어 있지만 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지원헌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회장을 되찾는 것은 이제 짓밟혔던 임시정부의 꿈을 되찾는 것이고, 독립운동가들의 꿈을 민주화운동 세력이 이어받아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그들이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세상을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라고 남겨주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교장을 다시 찾았고, 이 경교장이 4월 한복판에서 우리가 임시정부에 못다 이룬 꿈, 민주화운동이 미처 이루지 못한 과제를 젊은 세대들과 함께 이뤄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백범 선생을 오늘 다시 우리가 살려내는, 다시 이 땅에 모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꼭 소개를 해드리고 계신 대표님 계셔가지고 먼저 내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지금 90이 넘은 93세의 이무천 선생님, 천안법인 한국통일공회학회 회장님이신데요. 일정한 달 동안 동경에 유학 중에 항일운동을 하시다가 피습이 돼서 한 3년간 동경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셨던 독립운동가이십니다. 회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 용대협회 부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이윤장 수석부회장님께서는 원래 아버님이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셨고, 이광림이라는 국무위원이셨고, 이분 역시 임시정부 요원으로 활동하셨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윤정 선생님이신데, 그 다음에 독립운동협회의 부회장이신 강석현님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열사 유가족 협의회 배은심 회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오른쪽에 계십니다. 오른쪽에. 고맙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정찬 의원님, 저희 경기장 복원하는데 모든 정성을 다 쏟아져서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린 전에 그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못 들었던 통화방송 내용 3분이 물린다니까 그거 듣고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방송 듣겠습니다.